이번 시간에는 과연 한 방울의 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치매학회 간행이사를 맡고 있는 고성호입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치매 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기준으로 해서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하고 또 MRI, 피검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치매가 있느냐,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를 진단하는 거고요. 따라서 확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펫CT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뇌에 축적이 돼 있는지를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펫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인정을 못 받아서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척수액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은 침습적, 허리에서 이제 물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이게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무섭긴 하거든요. 안전하게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합병증,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아밀로이드 펫에 고가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도 문제이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안에 축적이 됐다고 해서 다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다든지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병과 패턴이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손끝에서 피 한 방울을 측정해서 혈당이 높다 낮다,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마찬가지죠. 피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르고 비용도 덜 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아주카누맙이라는 약이 승인이 될 때 증상의 개선은 입증하지 못했지만 뇌에 나쁜 단백질을 제거하고 기전을 개선한다는 게 증명이 돼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신약이 나와서 환자에게 쓸 때 이 약이 환자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좋아지고 있느냐를 증상으로 평가하려면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지난 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피검사를 통해서 한다면 오늘 약을 드리고 일주일 후에 좀 좋아졌는지, 한 달 후에 좋아졌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안타깝게도 승인된 확진을 할 수 있는 진단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피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선별 검사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진단이나 치료를 평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연구들이 되고 있고, 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 임상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는 연구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암도 그렇고 조기 진단하면 완치 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도 많이 늦어서 증상이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찾게 되면 사실은 뇌는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한다고 해도 뇌를 재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좋아지기는 어렵죠. 반면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피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이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별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이 병명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다양한 병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이 한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병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를 혈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 환자분을 향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환의 경과 추적, 어떤 약을 복용하고 이 환자분의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잘 조절되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간단하게 손가락 끝에서 피 한 방울 뽑아서 평가를 하잖아요. 만약 그런 방법이 가능해진다면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나빠지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아니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경과를 추적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증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들, 도네페질이라든지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같은 약들은 증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약들의 효과를 빠른 시기에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 개발되는 약들, 아주카누맙이나 이런 항체 치료제들 또는 다른 기존의 치료제들이 우리 환자에게 잘 맞는 약인지 아니면 다른 약을 쓰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 평가 목적으로 혈액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을 이용한 알츠하이머의 진단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체 표지자를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표지자들이 지금 임상에 연구가 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 기전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이 되고 또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고 독성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1부터 42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가장 독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1부터 42까지는 서로 잘 응집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게 뇌 안에서는 서로 뭉쳐서 노인반이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가장 큰 단점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기는 한데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뇌 안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안 생기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생기는 분이 있어서 아밀로이드 베타는 진단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의 치료 평가라든지 경과 관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연구가 타우 단백질 연구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면서 신경 독성이 유발이 되면 신경세포 내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과인산화가 되고 과인산화된 단백질이 떨어지면서 신경 섬유 다발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포가 죽기 때문에 세포 밖으로 분비된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을 측정한다면 현재 뇌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이 과인산화된 타우가 환자의 인지 기능 정도와 잘 비례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타우의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환자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과인산화된 타우는 181번째 과인산화가 된 타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181번째 과인산화된 타우는 뇌가 손상이 진행되면서 뇌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고 뇌척수액 내에 증가하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혈액으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피에서도 181번째 과인산화된 타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뇌척수액과 굉장히 잘 서로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때 효과가 있는 약이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13번째 자리에 과인산화된 타우가 더 빨리 변화한다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냐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인산화된 타우를 혈액 내에서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조기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142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140 이 두 개의 비율이 굉장히 알츠하이머 질환을 진단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혈액 연구가 가장 많이 돼 있고요. 사실은 타우는 인산화되는 자리가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인산화를 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지금 현재는 181번째와 213번째가 가장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생체 표지자로는 뉴로필라멘 라이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 신경세포 안에 있는 신경 섬유 다발이 깨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뇌척수액에도 높게 나올 뿐만 아니라 혈액에서도 비례해서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혈액 내에 뉴로필라멘 라이체인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체 표지자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인산화된 타우와 뉴로필라멘 라이체인을 잘 조합을 하면
환자의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혈액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피 한 방울을 통해서 진단한다거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가 쌓이면 아주 쉽게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측정하고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 사용 가능하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